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를 되짚어보고 나라를 지켰던 영웅들을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통일발자국에서는 지금은 찾아갈 수 없지만 우리 결의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곳, 금강산 관광이 열렸던 그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6월이) 되면 우리는 늘 추모의 시간을 갖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참혹한 전쟁. 폐허가 된 도시 안에는 좌절만 남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전쟁터로 나가 소식이 끊긴 우리 아들들입니다. 한평생 집이 그리웠을 그들이 6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이소정입니다. 저는 오늘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맞는 전시를 소개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획전 이름은 바로 귀향입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무운장구라고 하는 태극기였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 조국 수호 맹세를 서명한 태극기인데요. 글씨에는 그들의 비장한 각오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전투 현장에 나가면서 이게 무운장구라고 써진 태극기를 품에 안고, 물론 가족들이 선물해 줬겠죠. 품에 안고 친구들이 선물해 줬던 것들을 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박물관이 많지만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유물들은 6.25 격전지에서 발굴한 실제 군인들의 유품들이기 때문인데요. 국방부 유해발굴관리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82개 지역에서 10만여 장병이 참여해 전사자들의 유해와 유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6.25 참전 용사였던 서정열 어르신께서 직접 전우들의 유해 발굴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소원은 그거예요. 하루속히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그 영령들을 발굴해서 같이 영웅대 현충일에 모시다가 영웅대를 받아야죠. 아들을, 남편을, 그리고 전우를 전쟁터에서 잃은 그들에게 6.25는 아직까지도 생생한 아픔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해의 신원을 밝히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감식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감식 과정이요?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약품 처리를 하고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보존을 해서 저희 부대 내 현충원 내에 있는 중앙 감식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충원 내에서 이제 일일이 뼈 하나하나를 다 감식을 하고 DNA를 채취를 해서 이제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돌아가셨는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모두 유가족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6.25 당시 희생된 군인들의 수는 약 16만 3천여 명. 그중 전쟁 중 수습된 유해의 수는 3만여 위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은 나머지 13만 3천여 명의 유해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유해 발굴 이제 국군으로 판명되신 분들이 한 9,500여 분 계세요. 근데 지금 5월 현재까지 2017년 5월까지 약 121명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도 그 분들의 DNA를 얻을 수 있지만 관련된 가족들의 DNA가 많이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집단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25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는데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요. 저는 할아버지 한쪽 어깨에 있는 총탄이 비껴간 흔적을 보면서 많이 아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시를 보면서 할아버지의 아픔은 어깨의 상처보다 전우들을 잃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젊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꽤나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살곤 합니다. 6월 한 달만이라도 참혹했던 그날을,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영화나 아니면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 한켠이 되게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먹먹한 그런 감정들이 좀 있어요. 뭐 늦게나마 이런 유해 발굴 그런 감식단이 생겨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크게 발전되고 좀 이렇게 더 높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릿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 용사들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소녀들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 속 무대. 철없던 어린 시절 고무줄 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함께 노래했던 그곳.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녹아있던 그곳. 바로 금강산입니다.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우리는 그리운 금강산을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2007년 6월 1일) 분단 62년 만에 금강산 내금강의 육로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만폭동 계곡을 따라 흐르는 폭포와 옥색빛 연못, 북한의 4대 사찰 중 6.25 전쟁의 화를 피한 유일한 절 표운사,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서 있는 보더감, 그리고 동양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묘길상 마애불. 최고봉인 비로봉에서 남북의 줄기를 경계로 동쪽을 외금강, 동쪽 해안을 해금강, 서쪽을 내금강으로 구분하는 금강산. 외금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던 금강산 관광이 내금강 지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외금강 쪽은 상당히 웅장하고 산악미가 있고 남성적이에요.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또 계곡이 있고, 금강산은 계곡이 많지 않거든요. 외금강 쪽엔 역사적인 불교 인물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가는 동안은 더군다나 금강군의 마을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북한이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곳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논의는 1989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과 금강산 남북 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서랍 속에서 잠자던 의정서가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북한을 방문한 정주영 전 명예회장 일행은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합의합니다. 다른 체대에서 다른 생각을 했고 다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남한하고의 전혀 신뢰락은 없는데 이 관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한테 관광이 무엇이고 관광객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관광객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나를 설명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통일부는 현대상성과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등 3개 회사를 남북경협협력사업자로 승인하는데요. 1998년 11월 18일 이산가족 등 승객 826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안을 출항하면서 드디어 금강산으로 가는 첫 길이 열렸습니다. 배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크루즈라는 게 굉장히 큰 배 아닙니까? 근데 그 배를 댈 부두가 없는 거죠. 장전항에 대한 자세한 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바다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죠. 해군 측에서. 크루즈의 선장은 외국분이었는데, 아니 부두도 없고 해도도 없는 데를 날 보고서 어떻게 이 배를 운항을 하려는 얘기냐, 집에 돌아가겠다. 그래서는 또 그분을 설득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금강산의 관광 포인트. 시원한 폭포와 계곡이 인상적인 구룡현. 층암절벽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산악미가 절경을 이루는 만물상. 금강산 온정리의 자리에 50도씨의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는 금강산 온천. 예로부터 관동 8경 중 하나였던 삼일포와 바다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해금강입니다. 이렇게 금강산의 등산로와 관광 안내도를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제가 줄자리를 가지고서 또 고도기를 가지고서 재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쪽에서는요. 간첩이 온 거로 생각하는 거죠. 해발 몇 미터인지 몇 미터를 더 가면은 화장실이 나오고 휴식처가 나오는지 너무나 기본적인 정보지만은 그분들이 생각하기는 군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주 커다란 바위를 보고 저기다 루트를 개척하자 그래갖고 이제 행위를 했었으니까 그런 점을 견뎌보면 좀 어려웠었죠. 그 당시에는. 구룡폭 우측에 2개 루트인가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세전봉 그쪽에도 벽에 길을 냈었죠. 그 친구들이 등산의 개념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지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뭐 똑같겠죠, 뭐 그거랑. 애틋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부터 수학여행이나 가족여행으로 참가한 어린아이들까지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강산을 다녀갔습니다. 금강산 지게꾼 얘기 유명해요. 지게를 만들어가지고 등을 맞댄 거죠.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80대 되셨는데, 아니 금강산 구경 돌아가시기 전에 금강산을 구경했다 왔더니 산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구룡폭포 다 보시고 만물상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까 북쪽 사람들도 같이 냈어요. 아, 이런 거는 뭐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석도 이런 것은 저게 된다.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똑같구나.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같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역시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 1998년 11월부터 북한군에 의한 우리 측 관광객의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될 때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금강산 관광. 우리는 언제 그곳에 가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어떤 물건들을 챙기시나요? 가방 속 소지품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습관과 좋아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1박 2일로 여행을 간 민우와 미래 가방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동갑내기 불남불남, 지금 함께 보시죠. 100m 하나씩 쳐서 숨어있네. 갔다 하는 거 봐라. 자전거 타고. 차 한 대 없어. 차 한 대 없어. 그 고향 땅을 볼 때 그 순간만큼 고향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을 다 아니까. 군부대 초소들 보는 거, 브로커 찍는 장면, 막 자전거 타고 막 자전거에 2~3명 앉아갖고 하는 거, 이런 거. 그 관련이 막 그 영생탑 뭐 이런 거 보이는데 아직도 그 세뇌 교육이 박혀가지고 겁이 납니다. 와, 저 엄청 많다 사람.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배수로 타고 있어. 배수로 불 펴놓고. 뭐 선 있잖아 이렇게. 그것만 이제 해지면 다 되는데. 우리는 맘만 먹으면 고향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도는 그럴 수가 없죠. 그 모습 보니까 미도는 고향이 많이 그립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고대로 이렇게 백 돌리고 봐. 요대로. 군대들 있는데. 봐봐. 숲속에 하나 있고 또 있어. 나란히. 저기 있네. 산을 다 막아놨네. 근데 엄청 오래됐고요. 나갔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숙소로 가는 중이야. 뭐 숙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숙소 여기 모텔 가면 가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뭐야? 하우스라면 원래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잖아. 아, 그건 아니고. 뭐 이상한 데 아니야? 또 이상한 데 아니야? 자, 한 판 넘는데 어디 있어 세상에. 그만서 봐. 괜찮아. 믿어봐. 야, 어디 이런 이상한 데를 계속 데리고 오냐? 아니야. 사람 살 수 있어요. 여기 안내 여기 게스트하우스. 바싹 민박. 야, 2층도 있어. 2층 뭐 있어요? 다른 문제. 네. 그럼 같이 있나고 이게? 네? 다른 선임도 왔다 갔다 밤에 같이. 네. 그런 게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라서. 진짜? 네. 서로 마음 맞으면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데? 네. 여기는 도미토리라고 해갖고, 네.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자는 거예요. 처음 남생 처음 먹었네. 이런 게 다 있어 있고. 아, 어디서 남자들 며칠 밑에 여자들 이렇게 손 만지고 다 되겠네. 손만 이렇게. 유럽에서 게스트하우스 많아. 호텔 가는 것보다 혼자서 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자고 놀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너 원래 잘 때 다른 사람이랑 잔 적 없어? 모르는 사람 어디 자냐? 군대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 이 군대야? 이게 지금 어떻게 모르는 사람 가져가는데 밤에 뭐 쓰기 말이라도 있지. 아, 그래도 한 적 있잖아. 없다는데. 알았어. 너 진짜 프랑스 냄새 불불 풍긴다. 어우야. 격 쌍수 시켜와 빨리 가서. 근데 이거 봉지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씻는 건데? 아이 씻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시켜라면. 응? 시켜와 빨리. 시켜와. 아니 잠깐. 타잖아. 와. 야, 다 씻었어. 맛있어 보이는구만. 그 북한 옆에 가서 진짜 만감이 교차했다. 그 2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내 몇천 킬로를 몇만 킬로를 돌았는지 아냐? 목숨 걸고 그것도 얼마나 그 말이 안 될 소리야. 헐 건너뛰면 되잖아.
딱 북한 현실이 그냥 보이니까 옛날 그 북한에 있던 그 감에 새로운 거 다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 제 눈으로 보니까 또 뭐 친구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을 다 그리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나는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있잖아. 이렇든 저렇든. 뭐 하우스라 해갖고 나 무슨 온실인 줄 알았다. 그래가 좀 섭섭한 것도 있지만은 좋은 데 데리고 와서 고맙다. 또 나도 좀 속상했지만 그래 오늘 너무 고마웠어. 아 고마웠어. 건배 한잔 할까? 그래 한잔 하자. 건배 한잔 하자. 슬픈 감정이랑 기쁜 감정 다 담아서 계속 그렇게 잊지 말고 좋은 생활을 해야지. 그래 우리 우정을 위하여. 그래 위하여. 짠. 맛있어. 넌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야. 응? 프랑스 삼겹살 없잖아. 아무도 없어. 살아왔으면은 이런 일을 해야지. 먹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짜잔 과일. 다치지 마. 이거 뭐야? 마스크야? 팩. 너 마스크 써? 그래 마스크 써야지. 신기하다. 이거 또 뭐야? 홍삼. 그건 남자 내만 먹는 거야. 개와. 홍삼액. 야. 홍삼액. 이거 옷. 야 옷이야. 보지 마. 알았어. 무슨 딸기 가져와. 또 끓여놓고. 뭔데 이거? 그럼 나올 게 뭐야 안 나오지. 야 버세야. 응? 들어야지. 한 모금씩 먹어. 약이니까. 약이야? 응. 엄청 좋은 약이야. 북한 약이야? 빨리 줘 빨리 한 모금 먹고. 알았어. 근데 술인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술인 거 같은데? 야 술 아니야. 무슨 술이야? 야, 이거 니 몇 프로짜리인 줄 알고 이거 술이 이게 지금 야 독한 거야. 당분이야. 독한 술인데? 먹을 거 있나 보자. 보자. 먹을 거 있나 보자. 하나도 없잖아. 먹을 거 없어. 와, 뭐야? 뭔 책? 야, 니 혼자 놀라와. 책 좋잖아. 책 읽어야지. 이거 뭐라고 봐 이건 거? 필요 분위기를 없어? 세우는 거지. 분위기야 먹는 거 배불러 이거. 봐봐. 이거 보고 배불러? 좋잖아. 책을 읽어야지. 필요도 없어. 아니. 뭐하냐 지금? 아니 뭐 뭔지 궁금해서. 아니 근데 님 같이 책. 아니. 아니 넌 프랑스가 진짜 재미없네. 알았어. 그래. 네 거 다 혼자 먹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